미국에서는 경제지표 개선이 되고 있죠. 이 경제지표 개선이 양적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면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흥국 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어 놓고 있죠. 게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우리 시장에는 악재들만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모멘텀은 없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는 잘 나가요. 사흘 연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네요. 경제 지표도 속속들이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건데 국내 증시는 혹시나 양적 완화 빨리 이게 이제 빨리 조기 축소될까 봐 이거에 계속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버냉키 쇼크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다 동조화돼서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올라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동조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좀 좋아지더라도 신흥국 증시는 사실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구 전략 조기 실행에 대한 어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그 밝은 면 쪽이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것 같고 다만 선진국 금융권들이 계속해서 자산을 좀 축소해야 되는 유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시가 오르더라도 신흥국에서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그러니까 주식 매도 그리고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대칭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시장에서는 주가의 어떤 약세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런 것들이 국내외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에서 나왔던 이런 지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발표됐던 이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 저 사실 이 지표를 보고선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표 발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물가 말씀하신 생산자 소비자 물가 다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집계하는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0.1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물가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궁금한 것은 중국의 경기 문제니까 네. 경기로 환원시켜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물가가 조금 더 높으니까 경기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지난달에 있었던 그 리보금리 파동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예상외로 좀 강경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이냐 또 혹은 또 규제 개혁이냐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후자 쪽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정부 일단 개혁이 우선 조치인 것 같고. 그동안에 중국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왔고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해왔던 2009년, 10년, 11년 작년까지도 그런 흐름을 감안한다라면 일단 뭐가 더 옳으냐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개혁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을 해치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양자가 어떤 상충되는 그런 국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장 개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역시 경제를 강하게 부양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그 급한 불을 끄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한창 맞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하향 전망, 하향 수정하고 있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올해 연간으로 아마 지금 성장 전망치 컨센서스 7.6%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이번 달 지나면서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쪽도 짚어주세요. 이제 국내 변수들 가운데서는 이번 주에 금통위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인하될 것인가 아니면 동결될 것인가 이 부분보다는 또 한 번 이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이번에는 이 금통위 이후에 또 올 하반기 경제 전망이 이제 또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기준금리는 사실 동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경기가 나쁘니까 인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통화 긴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히 더 이상 인하를 한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신흥국들,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는 금리를 또 올리는 자국 통화 가치 어떤 방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통화 정책이 조금 일시적으로 디커플링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경제 전망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내놓는 한은이 세 번째 내놓는 수정 경제 전망인데 지난 1월에는 2.8% 정도 전망을 했다가 이것을 4월에 2.6%로 조금 내려잡았었습니다. 최근에 각 그 전망 기관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춰잡는 2.5% 중반, 2.5% 내외로 이렇게 낮춰잡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뭐 정부나 한국은행은 그보다 조금 더 이르게 좀 선제적으로 전망치를 좀 낮춰서 수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민간에서는 조정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2%대 한 중반 예전 전망에서 한 아주 소폭 0.12%포인트 정도 상향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추경 효과라든지 또 주요국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PMI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우리 수출이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2%대 중반, 좋게 봐야 후반 정도의 어떤 성장률 연간으로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게 상황을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 과연 우리 시장이 신흥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신흥을 포함한 우리 시장이 회복할 만한 모멘텀은 그럼 없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모멘텀이라고 하면 조금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선진국의 어떤 수요 확대라고 하는 것인데 네. 미국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작년 말부터 계속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 쪽은 사실 그 어떤 회복의 어떤 동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투자자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성장 둔화라고 하는 것이 버냉키 쇼크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단 중국, 인도의 성장세 둔화 이것은 작년 1분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동안 나타났던 어떤 과잉 생산 여력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고 신흥국 내부적으로는 고물가라든지 또 그동안의 부동산 경기의 과도한 부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이제는 통화 완화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 나서기 힘든 어떻게 보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 조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데서 오는 어려움 그러니까 신흥국 스스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9년, 10년처럼 신흥국들이 어떻게 보면 자가 발전 형식으로 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상당히 적고 밖으로부터 어떤 경기 회복의 동인을 찾아야 할 것인데 중국처럼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프로덕트는 괜찮을 것 같은데 코모디티,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러시아가 철강석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외부로부터의 어떤 회복력 이런 것들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신흥국들도 무엇을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측면에서 바라볼 때요. 외국인 수급이 좀 뭐 언제쯤이라고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좀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환율 시장 너무나 출렁이고 있고요. 대외 변수에도 또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인데 외국인 투자자들 도통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환경 달러 강세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특히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신흥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을 의미하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어젯밤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아가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어떤 기대 수준은 지난 분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어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어떤 미국 실적 시즌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또 조금 더 그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어떻게 뭐 유입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뭐 환율이 하나의 어떤 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원화가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형성된다면은 채권 시장을 통해서라든지 주식시장 통해서라도 어떤 환차익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지만 반대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어떤 이탈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도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환차익을 통한 외국인들의 매수세 조금 들어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